홍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3변시대 김태현 변호사, 백성훈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부 끝날 무렵에 뭐라 그랬냐면 280 우리금융 매관 매직. 네, 일단 14억 5천, 14억 5천. 그다음에 이상득에게 8억이 들어갔고 14억 5천 누구한테 MB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비망록에 이제 이팔성 회장 전 회장 비망록에 이상등 8억, 그다음에 이상주 14억 5천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상주 저기 MB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팔성 씨를 소환 조사했는데 검찰이 이미 지난주 했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진술을 확보했냐? 검찰 말입니다. 이상주 전무에게 8억 원 든 돈가방을 건넸고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망록에 이상득 8억 요게 그거라는 거죠. 이상주 전 사위를 통해서 이상득 한테 건네갔다. 그리고 또 이팔성 전 회장이 비망록이 있는 대로 이상주 전무 본인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 14억 5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망록이 있는 물증도 있고 진술, 인증도 있는 거고 완벽한 거죠. 그런데 MB 사회는 이상주 전무는 검찰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방만 전달했을 뿐 본인이 직접 돈은 받은 사실 없다고 반박했다. 그 안에 그리고 하나 더 검찰이 추궁이 계속되자 이 전무는 내게 돈을 줬다는 사람을 불러달라 하며 대지 조사까지 요구한 걸 전해졌다라는 거 이제 어저께까지 최신 언론 보도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돈이 건네진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도 규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상득한테 간 그 8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전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선거 관련된 그 선거 치를 그 시점에 줬다라는 거예요. 8억이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선거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억 5천 건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주 뭐 사위를 통해서 MB 사위를 통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차례 간 건데 이거는 당선한 그 해부터 해가지고 2011년 3월까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2011년 3월 이 끝난 시점이 이 이팔성 이 전 회장이 재임에 성공한 연임에 성공한 딱 그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 14억 5천은 본인의 어떤 그 자리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8억은 선거 자격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이야기가 지금 검찰 조사에서 또 뭐 검찰 관계자라고 해서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금원의 성격 자체가 여러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일 수도 있고 매간 매직 자금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뭐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도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선 축하금이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2008년 4월 280 2011년까지면 우리금융 이분이 이렇게 술술 다 풀면서 인정한 이유가 뭐예요? 뭐 근거가 나왔나요? 비망록이 어떻게 나왔어요? 압수수색 했다잖아요. 압수수색했는데 집에다 그걸 놔둬요? 우리 정치쇼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이팔성 이분이 휴민트를 동원해서 취재하는 걸 말씀드려야죠. 이팔성 이분이 이거 식사 습관이 좀 독특해갖고 종이 먹기를 즐겨 하신다고? 휴민트를 동원해서 취재한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기자로 전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니 기자분들 잘 듣고 계세요.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건이 모 씨가 작성한 문건이 다른 곳에서 압수수색이 됐어요. 분명히 말씀 안 드린다. 모 씨가 작성한 문건. 혹시 이름에 모 씨가 뭐가 들어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모 씨가 병이 두 개 있어. 썸바디 이병 모 씨가 썸바디 어쨌든 썸원인가요? 영어로? 하여튼 모 씨가 작성한 어떤 문건이 아니 공교롭게도 그때 청계재단 국장이 이병 모 씨네.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모 씨가 어쨌든 모 씨가 작성한 문건이 이제 검찰이 다른 곳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돈 거래가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돈 거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액수가 많은 사람들을 검찰이 좀 소환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팔성 회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팔성 회장을 소환 조사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택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비망록이나 메모지가 압수수색이 된 거죠. 근데 이건 약간 뒷얘기인데. 이건 뒷얘기를 뒷얘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뒷얘기니까. 이거 압수수색 되는 와중에 이 메모를 찢어서 이팔성 전 회장이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이팔성 전 회장이 그 메모지 14억 5천 파여 있는 부분을 그만 딱 뜯어놓고. 그건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드시려고 뭔가 종이를 드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은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찰이 그거를 방지를 하고 어쨌든 왜냐 그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먹는 경우 있고 화장실을 하고 물 틀어버리는 경우 있고 무시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압수수색. 저도 이렇게 실제로. 그 경찰 압수수색 돼갖고 네. 들어가서 그게 이 종이로 뜨니까 손까지 쫙 넣고 이렇게 물 빼면 쫙 빨려들어가거든요. 그걸 해봤죠 우리도. 그러니까 본인도 해보셨네 뭐. 그러면 아니 우리 약간 학생 운동하다 잡혔을 때. 어쨌든 이게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그렇죠. 본성. 예. 인간의 본성.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뒷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자세한 거 확인해 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보면- 잠깐 안 끝났습니다. 맞아. 빨리.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압수수색이 된 거고 거기서 되는데 나오는 어쨌든 건데 종이를 뜯어갖고 드시려고 그랬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 은행장님 이런 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맹장 걸립니다. 큰일 맹장. 납니다. 이리 주세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예. 압수를 한 거죠. 건강을 위해서 근데 압수를. 그 비망록에 굉장히 자세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줬다는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인물평들. 뭐 정봉주 어쩌고 써 있지 이상주 않았을까요?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가 썼는지 저도 모르죠. 돈 그런 받은 내용들이 사람의 있어서 인물평이 있었다. 돈을 주니까 활짝 웃더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추정이에요. 기쁨에 겨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말하더라. 메모에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메모 1도 안 합니다. 만정범석까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시겠지만 방송할 때 이 대본에도요 하나도 메모 안 너무 합니다. 깨끗하죠. 저는 모든 걸 다 메모해요. 저는 안 해요. 보세요. 저는 뭔가 가끔 뭐- 써. 가끔 사람 이름 헷갈려가지고. 저는 메모를 하는 적이 없어요. 뭐 다이어리 연초에 받으면요 색으로 나가요 연말에. 메모를 절대 이것도 안 하고. 증거 남길까봐. 걸릴 게 귀찮아서. 많거든요. 걸릴 게 아니 많아. 근데 우리 변호사들은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증거가. 아까 사건 상담할 때는 사건 상담할 때는 그거는 메모하는데 기록에 다 남기시고. 방송하고 이런 거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전 절대 메모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안 하는데 메모를 한 번 하는 사람은요 정말 자세하게 합니다. 불안해갖고 계속해요. 안정범 전 잊어버릴까봐. 수석이 그랬잖아요. 사초. 사초. 그러니까 이팔성 전 회장의 캐릭터는 제가 모르겠는데 메모를 한 번 했다는 사람이 과연 그거만 했을까? 이건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다른 건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정치 쪽 친출자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저는 보수 정치권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이건 정치 보복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저는 정치 보복적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스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마다 망신주기적 정치 보복적 성격이 있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의 대남. 어떤 대남 문제 그리고 15억 그다음에 되돌려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팔성 전에 이 문제 이게 과연 정치 보복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야 이런 게 있으니까 해봐 오더라든지 검찰에서 야 이명박 전 대통령 망신주기 찾아봐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 속사정을 아는데 수사하다가 나온 거예요. 하기 싫어도 나왔어. 다스 수사하다가 어. 특갈비 수사하다가 네. 옆으로 퉁 튀겨졌고 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마 순에 달려있는 고구마가 수십 개야. 그러니까 영포 빌딩을 아니 수사를 압수수색했더니 어라? 지하 2층에서 문건이 나왔는데 삼성 소송비 대남 문건이 나왔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문건에 나와서 이팔성 회장 조사하다 보니까 뭘 먹고 있네? 뭘 먹고 있어? 뺏었더니 비망록 있네? 어떻게 하겠어요 나온 거를.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치 아니, 성격이 아닌 거죠. 예전 같으면 먹고 있던 걸 뺏어서 이거 중요한 문서를 드시면 안 되죠.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고 검사가 쑥 먹어버리는데. 나온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검찰에서 예. 야 이거 진짜 막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삼성 수사할 그 여력은 애당초 없었어요. 특활비하고 다스 수사할 여력만 있었는데 예. 다스 문제도 예. 일부는 너무 많으니까 동부지검에다 넘겼잖아요. 문찬석 그 차장검사에게. 그렇죠. 예. 그다음 140억은만 그 누굽니까? 한동훈 네. 이쪽에서 하겠다. 그 역할 분담을 했어. 140원은 지금 일도 안 중요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관심도 없어요 지금. 하다 관심도 보니까 없어. 삼성이 튀어나오고 네. 또 하다 보니까 뭐 롯데 튀어나온다. 롯데는 증거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팔성 회장. 제가- 이팔성 튀어나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좀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네. 정치 보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이 프레임은 댓글 사건까지였어요. 그리고 다스까지였어요. 그 이상은 특활비도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특활비는 제가 특활비가 굉장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이거에 비하면 특활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활비는 근데 특활비는 또 국민 감정을 건드렸거든요. 감정인데 특활비는 그래도 약간 변명할 거. 너네 전 정권도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 이전까지 했었고 반행이다, 뭐 그리고 이런 얘기. 국가 운영하다 보면 다들 그랬어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건 못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사익이니까.
그러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을 지금 쓸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 그건 발해인 출국할 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국정원 특활비까지 그나마. 근데 그 다음에 삼성.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메가매직. 이거는 메가매직 의혹이라고 합시다 일단. 예. 이 부분은 그 정치보복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계제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MB가 제가 계속 더불어민주당 그 당대표면 이런 분을 스카우트 해갖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주겠어요. 아, 이런 합리적인 보수가, 그렇죠. 양심적인 보수가 대한민국에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가봐야 자유한국당, 그다음 바른미래당, 여기 가봐야 인정을 못 받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줘서 정치할 수 있도록.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됐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래야 되는 거야? 기순 용사, 기순 아니, 용사. 이런 분들은 비례대표 2번 줘야 돼요. 됐다고 그래야 되는 근데 거예요? MB가 비례대표 2번인데? 아니 비례표 1번 들어요. 갑자기 표정 좋았어. 표정 좋았어. 아, 지역구로 해줘요. 아, 비례 2번? 지역구 주려면은 어딥니까? 광주 이런 데 줘야지. 가갖고 깃발만 꽂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MB가 됐어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생각 좀 해봐. 정치보복 프레임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이런 거 삼성도 그렇고 지금 요거 이팔성 회장 일도 그렇고 전혀 모르는 일이고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요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머지를 그냥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묶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적 증거, 인적 증거가 다 튀어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도 지금 2명이죠. 예. 뭐 지금 다른 데로 다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도 너무 구하기 확실하니까. 너무 힘든 예. 상황이고 하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번에 천안함 거기 추모하는데 거기 가서 그냥 한마디 하신 것 같고. 답답해서. 그리고 이팔성 회장 같은 경우는 왜 검찰에 다 얘기를 했겠어요? 왜 다 얘기를 했겠어요? 증거가 나왔으니까. 아니, 그걸 먹지만 않았어도 괜찮은데 그걸 예. 이렇게 찢어서 입에 넣으려니까 중요한 거니까 놓쳐 아무거나 먹나요? 그거 원래 그 식생활을 그걸 먹는 것도 그러니까 아닐 텐데. 에피타이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 확인해봐야죠. 진짜 그랬는지. 아니, 예. 사실이라고 물어봐야 돼요. 전제로 하면 그렇죠. 그 정도가 그리고 됐으니까 아니 메모 썼는데 저도 이거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끝까지 버팅길 때는. 근데 무언가 메모가 너무 자세했거나 아니면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먹으려고 그랬거나 이건 안 돼요. 먹으려고 그랬다가. 인멸하려고 하다가 네. 걸렸다거나. 그렇죠. 이제 이럴 경우는 그러면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부인했는데 명백한 증거 있으면 본인이 또 엄청나게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증거를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검찰이 치밀하게 준비해가고 있다? 그 얘기는 오늘 하면 안 되겠죠? 뭐를요? 뭔가 이 증거를 맞추려고 하는. 아니, 뭐, 검찰 입장,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MB에 대해서 수사망이 조여들고 있으면 포토라인에 세우기 전에 MB에 대해서 무슨 통상적으로 대통령 출신이 아니면 예언 벌써 할까요? 예. 제가 다음 주 안 계시죠?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니 그거 하세요. 일주일 더 연장할 수도 있겠지 뭐. 아, 그런가요? 출마 포기? 출마 포기. 저는 방송에 위해서 포기? MB 아니 폭로를 다음까지 위해서 나와도 돼요. MB 제가 봤을 때 탐사보도를 해서 우리 다음 주 일주일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제 이제 느낌이 예. 근거는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MB 논현동 사저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아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이야. 이게 수순이죠. 아니 근데 그 MB 소환 측에서는 소환 예. 제대로 된 법률적인 대응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잠깐만. 그래서 예. 다음 주 안에 제 촉이에요. 예, 다음 주 안에 예. 압수수색 노현동 지금 사저 며칠이죠?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 지금 20 다음 주 지금 수요일 28일, 5일. 5일. 다음 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말 다음 주 저희 다음 방송 3월 7일이잖아요. 예. 그 전까지 압수수색 할 것 같고 제 느낌이에요. 아 3월 야, 7일 그리고 이전까지. 여차하면 이거 잘하면 3월 7일 날 막 소환 조사 막 하고 그러면 우리 소환 조사 막 생중계하는 거 아니에요? 오. 공조사 선거운동 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새로운 잘생긴 진행자와 함께. 압수수색. 예. 노현동 사저. 저는 그럴 것 지금 같아요. 데뷔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수진님 딱 그래 중요한 자료 다 치우겠네. 근데 그거는 예. 근데 이거는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본성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봉도사가 막 여러 문제로 막 오르내리고 있다고 봅시다. 예. 집에 있는 거 치울 거야 안 치울 거예요? 치우죠. 당연히 그건 예. 누구나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건 다 이제 치울 건데. 임수진님이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자료 다 치우겠네. 그러나 검찰은 찾을 수 근데 있는 치울 곳을 건데 뭐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마도 MB의 사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부터 모든 기자들이 막 뻗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허. 며칠 전부터 그러면은 뭐 치워도 그 어디 가져나가세요? 아니 파색이 몇 개 예? 들어가겠죠 뭐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근데 들어가도 기자들 내려 보이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거는 요새는 완전 웬만큼 복원이 되니까. 그렇죠. 포렌식으로 다 복원이 예. 되니까. 예.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긴 해야죠. 디가우징으로 다 아니, 지워도 그렇다고 안 그걸 하겠어요? 뚫고 들어가는 예. 포렌식이 또 있으니까.
그렇다고. 근데 참 희한한 게 난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압수수색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이팔성 회장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본인 MB가 딱 걸렸다고 본인과 MB와 어떤 거리가 있었던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 지웠을 거예요. 저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내가 알고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한테 한 10억 준 게 있네라고 하면 그 자료 지우지 왜 놔둬요? 근데 그걸 놔두다가 압수수색 당해서 뺏긴다는 거예요. 난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MB 수사의 특징적 현상들이 이렇게 그 법조의 눈으로 보게 되면 특징적 현상들이 지금 이제 그 김태현 변호사가 지적을 했는데 가다 보면 결정적이고 아주 세세한 증거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 증거를 들이대면 관계자인 이병모 국장이라든지 또 여기 그 김백준 기획관은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증거를 들이대면 피하지 못하고 이팔성 그 우리 고명주주 행장도 그랬잖아요. 네. 결국 증거를 들이대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뜬 소문이나 뭔가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 정도로 수사를 하면 이거 다 부인하죠. 누가 가서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인정한단 말이에요. 계속. 2008년 특검 때도 다 부인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근데 지금 왜 인정하겠어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니에요. 자수서까지 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까지 내겠어요. 제가 옛날에 거짓말했네요까지 왜 내겠어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니까 여기서 내가 부인하면 내가 다 뒤집어쓰거든요.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증거를 영포빌딩 지하 2층에 그 비밀 창고에 감춰놨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영원히 안 드러날 줄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있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검찰이 그전에도 영포빌딩 압수수색 여러 번 했어요. 아하. 근데 지하 2층은 생각도 못했어요. 지하 있는지도 2층 몰랐어요.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도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간은 정말 누가 정말 구체적으로 제대로 말해주기 전에는 그럼 검찰도 몰랐으니까 안 내려가죠. 그 검찰 일부러 안 내려가겠어요? 아니 사람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영포 빌딩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놨으면 MB는 비밀 창고 만들어놓은 게 특징이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서 뭐 사정에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영포빌딩 지하 2층이라는 데를 그 당시 압수수색할 때 검찰이 1초도 망설임 없이 지하 2층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포인트를 딱 찍어갖고 1초도 망설임 없이. 누군가의 증언이 그렇죠. 있었다. 확실한 증언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은 게 나온 거예요. 아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거 우리가 지금 삼성이 소송비 대납해 준 거 이전에 다스 의혹 중에 1도 없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팔성 회장도 우리 처음 들어본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1도 없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 심리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김태현 변호사님 예견을 했으니까 이제 예언을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압수수색 들어간다. 자, 압수수색 들어가면 증거가 좀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뭐 아까 이제 대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또 수사 대비하며 뭔가 자료가 있으면 다 파쇄할 거예요.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팔성 회장이 그 비망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게 더 이상해요. 그거 왜? 무려 10년 전 거를.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린 게 있으면 다 이게 없애는 게 제가 뭐 그걸 권장하는 건 아니야. 본인 입장에서 인지상정이잖아요. 아니 MB의 특징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돈을 줬는데 나중에 싹 씻어. 그럼 그 나중에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겨놓은 거 아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다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 리스트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추정인데 추정인데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면 영포빌딩 지하층에 그런 문건 안 갖다 놓을 겁니다. 삼성 소송비 대납 문건을 왜 갖다 놉니까? 그건 사실 싹 파쇄해서 흔적을 없애는 게 맞는 거죠. 걔가 그러면 잘했다고 권장하는 건 아닌데. 근데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될 그럴 비밀들을 그걸 왜 놔뒀었어? 그건 심리상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그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차명 재산으로 갖고 있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만약 차명 재산으로 백성문 변호사가 내 재산을 갖고 있어. 근데 나중에 와서 줘 그랬더니 목미 이거 내 재산인데 이럴 경우 재판에 그러니까 대비해서 실제로 예전에도 이거 하나 예를 들어주면 예전에 이건희 회장 이거 얘가 말씀드렸었나요? 이건희 회장이 그 김용철 특검대 사명전을 찾았잖아요. 여러 임직원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퇴직한 임원 한 사람이 내 건데라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 이겼죠. 삼성치 이겼는데 삼성이 이겼어요. 네. 어쨌든 명의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다스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조카랑 싸움 붙으면 어떡하지? 시형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다스가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문건에 관련된 중요 문건에 갖다 놓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도 정말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치더라도
나중에 후대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서류는 남겨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런 것들을 다 파쇄할 건지 남겨놓을 것인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의 캐릭터를 모르니까 단언할 수는 없으나 영폭 빌딩 지하 2층에 수많은 문건을 남겨놨던 거에서 추정해서 보면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내일 모레 압수수색 들어오겠지라고 걸 알면서도 파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올 건 당연히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소환 조사까지. 그런데 제가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이쯤 되면요. 본인 나와서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봐서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 다스에 대한 부분 인정을 해야 돼요. 다스 내 거야. 여기서부터 비롯된 모든 법적인 이명박 문제는 대통령이 다스에 대해서 결정적 증언을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아요. 다스 지금까지 내가 부인했지만 내 거 아닌 거 맞습니다. 다스 봉도사 겁니다. 믿어 주시나요? 그럼요. 네. 다 나눠줘라. 근데 그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스의 문제가 법률적인 죄에 비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죄인제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거지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인정하면 그게 왜 여론이 안 좋은 줄 아세요? 부도덕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것 거짓말의 때문에 문제. 저를 감옥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함으로써 여론을 좀 잠재우고 검찰을 좀 다독이면서 본인이 그거를 위해서 받아들일 죄는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늦었어요, 최소한 이제. 그거는 그게 늦었다는 늦었는데 거죠. 지금 선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밀어줘요. 그게 좀 늦었다니까요. 왜 지금. 그러세요? 좀 늦었어도 지금 삼성하고 괜찮아. 지금 이팔성 회장께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다스는 제 겁니다 하면 그건 진짜 좀 냅두고 이거부터 하겠다고 하죠 됐고. 지금. 됐고. 그건 됐고 알았어. 알았어. 됐고. 그건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네. 건데 그거는. 네 그만할게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제가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김태현. 김태현은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방송해야 돼요. 아, 그거 선임하면 방송 못해요? 할 수 있죠. 있죠. 네. 나오는 데마다 그냥 아우. 그 MB를 그 디펜스 하는 거야. 그냥 악성 댓글 그냥 한 3,000개씩 달려 이 한 죽일 놈. 200살까지 살 거야. 200살까지. 200살까지. 자, 그럼 압수수색 들어가면 결국 끝장날 증거가 나온다. 그건 알 수 없죠. 이미 다 나왔죠. 지금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겠죠. 예. 모든 사람 맞죠. 기본적으로 다 파쇄할 건데 누구나 예. 이걸 내가 그래도 나를 나중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파쇄 안 하는 거죠. 뭐. 예. 아니, 지금 그건 이미 본인의 결정적인 선택이죠.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잘못 조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번에 이 282 메모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됐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서 연결만 해줬을 뿐이다. 그리고 그거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가 오갔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이게 누가요? 이명박 대통령 측 관계자에서 이렇게 따옴표로 보도가 됐어요. 그거는- 아니 이런 말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말 그거는 거의 그 인정하는 검사 얘기 같은데, 그거는요. 사실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언이거든요. 변호인, 예.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특징이 내용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그 변호사 나서서 이건 맞습니다. 이럴 수는 예. 없잖아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다음 그게 주에 문제예요. 다음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노현동 사저 압수수색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포 빌딩과 유사한 비은밀한 장소가 나올 것이다. 나올 수도 여기까지. 있다. 세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에 없습니다. 아이고. 예, 여전히 재미나고 알뜰살뜰한 삼변시대 이어가지고 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4부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네? 뭐 먹고 있어? 뺏었더니 비망록 있네? 어떻게 하겠어요, 나온 거를.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치적 아니, 성격이 아닌 거죠. 예전 같으면 먹고 있던 걸 뺏어서 이거 중요한 문서를 드시면 안 되죠.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고 검사가 쑥 먹어버리는데. 나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검찰에서 예. 야 이거 진짜 막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삼성 수사할 그 여력은 애당초 없었어요. 특활비하고 다스 수사할 여력만 있었는데 예. 다스 문제도 예. 일부는 너무 많으니까 동부지검에다 넘겼잖아요. 문찬석 그 차장검사에게. 그렇죠. 예. 그다음 140억은만 그 누굽니까? 한동훈 네. 이쪽에서 하겠다. 그 역할 분담을 했어. 140원은 140원은 지금 일도 안 중요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 하다 그거 보니까 관심도 없어요. 지금 하다 관심도 보니까 없어. 삼성이 튀어나오고 네. 또 하다 보니까 뭐 롯데 튀어나온다. 롯데는 증거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팔성 회장. 제가- 이팔성 튀어나오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네. 정치 보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이 프레임은 댓글 사건까지였어요.
그리고 다스까지였어요. 그 이상은 특활비도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특활비는 제가 특활비가 굉장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에 비하면 특활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특활비는 아니 근데 특활비는 또 국민 감정을 건드렸거든. 감정인데 특활비는 그래도 약간 변명할 거. 너네 전 정권도 그랬잖아 이런 얘기. 이전까지 할 수 없고 그리고 국가 운영하다 보면 다들 그랬어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건 못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사익이니까. 그러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을 지금 쓸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건 발해인 출국할 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국정원 특활비까지 그나마. 근데 그 다음에 삼성.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메가매직. 이거는 메가매직 의혹이라고 합시다 일단. 이 부분은 그 정치보복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MB가 제가 계속 더불어민주당 그 당대표면 이런 분을 스카우트해갖고 더불어민주당 메모 안 너무 하는 깨끗하죠. 저는 모든 걸 다 메모해요. 저는 안 해요. 보세요. 저는 가끔 써. 가끔 사람 이름 헷갈려가지고. 메모를 하는 적이 없어요. 뭐 다이어리 연초에 받으면요 세고로 나가요 연말에. 메모를 절대 이것도 안 하고. 증거 남길까봐. 걸릴 게 많거든요. 걸릴 게 아니, 많아. 근데 우리 변호사들은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안 합니다 저는. 아니 근데 증거가 아까 사건 상담할 때는 그거는 메모하는데 기록에 다 남기시고. 방송하고 이런 거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전 절대 메모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안 하는데 메모를 한 번 하는 사람은요 정말 자세하게 합니다. 불안해갖고 계속해요. 안종범 전 수석이 그랬잖아요. 사초. 사초. 그러니까 이팔성 전 회장의 캐릭터는 제가 모르겠는데 메모를 한 번 했다는 사람이 과연 그거만 했을까? 이건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다른 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검찰이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정치적 층초자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저는 보수 정치권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저는 정치보복적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스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망신주기적 정치보복적 성격이 있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의 어떤 대남 문제 그리고 15억 되돌려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들 그리고 지금 283 전에 이 문제 이게 과연 정치보복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야 이런 게 있으니까 해봐 오더라든지 검찰에서 야 이명박 전 대통령 망신주기 찾아봐 이게 아니에요. 제가 속사정을 아는데 수사하다가 나온 거예요. 하기 싫어도 나왔어. 다스 수사하다가 특활비 수사하다가 옆으로 퉁 튀겨졌고 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마 순에 달려있는 고구마가 수십 개야. 영포 빌딩을 아니 수사를 압수수색했더니 어라? 지하 2층에서 문건이 나왔는데 삼성 소송비 대납 문건이 나왔네. 그러다 보니까 또 문건에 나와서 이팔성 회장 조사하다 보니까 뭘 먹고 문제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3변 시대 김태현 변호사, 백성훈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부 끝날 무렵에 뭐라 그랬냐면 이팔성 우리금융 매관매직 일단 자, 14억 5천. 그다음에 이상득에게 8억이 들어갔고 14억 5천 누구한테 MB한테 들어갔다는 아니 거예요? 일단은 그 비망록에 이제 이팔성 회장 전 회장 비망록에 이상등 8억, 그다음에 이상주 14억 5천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상주 MB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팔성 씨를 소환 조사했는데 검찰이 이미 지난주 했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진술을 확보했냐? 검찰 말입니다. 이상주 전무에게 8억 원 든 돈가방을 건넸고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망록에 이상득 8억 요게 그거라는 거죠. 이상주 전 사위를 통해서 이상득 한테 건네갔다. 그리고 또 이팔성 전 회장이 비망록이 있는 대로 이상주 전무 본인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 14억 5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망록이 있는 물증도 있고 진술, 인증도 있는 거고 완벽한 거죠. 그런데 MB 사위인 이상주 전무는 검찰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방만 전달했을 뿐 본인이 직접 돈은 받은 사실 없다고 반박했다. 그 안에 그리고 하나 더 검찰이 추궁이 계속되자 이 전무는 내게 돈을 줬다는 사람을 불러달라 하며 대지 조사까지 요구한 걸 전해졌다라는 거 이제 어저께까지 최신 언론 보도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돈이 건네진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도 규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상득한테 간 그 8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전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선거 관련된 그 선거 치를 그 시점에 줬다라는 거예요. 8억이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선거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억 5천 건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주 뭐 사의를 통해서 MB 사의를 통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차례 간 건데 이거는 당선한 그 해부터 해가지고 2011년 3월까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2011년 3월 이 끝난 시점이 이 이팔성 이 전 회장이 재임에 성공한 연임에 성공한 딱 그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 14억 5천은 본인의 어떤 그 자리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8억은 선거 자격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이야기가 지금 검찰 조사에서 또 뭐 검찰 관계자라고 해서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금원의 성격 자체가 여러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자문일 수도 있고 매간 매직 자금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뭐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도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선 축하금이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2008년 4월 2008성 2011년까지면 우리금융 이분이 이렇게 술술 다 풀면서 인정한 이유가 뭐예요? 뭐 근거가 나왔나요? 비망록이 어떻게 나왔어요? 압수수색 했다잖아요. 압수수색했는데 집에다 그걸 놔둬요? 우리 정치쇼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이팔성 이분이 휴민트를 동원해서 취재하는 걸 말씀드려야죠. 이팔성 이분이 이거 식사 습관이 좀 독특해갖고 종이 먹기를 즐겨 하신다고? 휴민트를 동원해서 취재한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기자로 전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니 기자분들 잘 듣고 계세요.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건이 모 씨가 작성한 문건이 다른 곳에서 압수수색이 됐어요. 예. 말씀 안 드립니다. 모 씨가 작성한 문건. 혹시 이름에 모 씨가 뭐가 들어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모 씨가 병이 두 개 있어. 썸바디. 이병 모 씨가 썸바디 어쨌든 썸원인가요? 예. 영어로? 하여튼 모 씨가 작성한 어떤 문건이 아니 공교롭게도 그때 청계재단 국장이 이병 모 씨네.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예. 모 씨가 어쨌든 모 씨가 작성한 문건이 이제 검찰이 다른 곳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아하. 돈 거래가 있었던 사람들. 예. 근데 그 돈 거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액수가 많은 사람들을 검찰이 좀 소환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팔성 회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팔성 회장을 소환 조사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택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예. 거기서 이 비망록이나 메모지가 압수수색이 된 거죠. 예. 근데 이건 약간 뒷얘기인데. 뒷얘기인데. 이건 뒷얘기를 뒷얘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건 예. 제가 뒷얘기니까. 이거 압수수색 되는 와중에 이 메모를 찢어서 이팔성 전 회장이 이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이팔성 전 회장이 그 메모지에 14억 5천 파여 있는 부분을 그만 딱 뜯어놓고. 그건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드시려고 뭔가 종이를 드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은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검찰이 그거를 방지를 하고 어쨌든 왜냐 그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먹는 경우 있고 화장실을 하고 물 틀어버리는 경우 있고 무시하고 내려가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압수수색. 저도 실제로. 그 경찰 압수수색 돼갖고 들어서 그게 이 종이를 뜨니까 손까지 쫙 넣고 이렇게 물 빼면 쫙 빨려들어가거든요. 그걸 해봤죠 우리도. 그러니까 본인도 해보셨네 뭐. 그러면 아니 우리 학생운동하다 잡혔을 때. 어쨌든 이게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그렇죠. 본성. 예. 인간의 본성.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뒷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자세한 거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보면- 잠깐 안 끝났습니다. 맞아. 빨리.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압수수색이 된 거고 거기서 되는데 나오는 어쨌든 거죠. 종이를 뜯어갖고 드시려고 그랬다. 네, 제가- 검사가 이거 은행장님 이런 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벤장 걸립니다. 큰일 벤장. 이리 주세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예. 압수를 한 거죠. 건강을 위해서 근데 압수를. 그 비망록에 굉장히 자세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줬다는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인물평들. 뭐 정봉주 어쩌고 막 써 있지 이상주 않았을까?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가 썼는지 저도 모르죠. 돈 그런 받은 내용들이 사람의 있어서 인물평이 있었다. 돈을 주니까 활짝 웃더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추정이에요. 아 기쁨에 겨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하더라. 메모에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메모 일도 안 합니다. 멍석까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시겠지만 방송할 때 이 대본에도요 하나